네, 아침을 여는 증시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잇 함께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코너죠. 네, 오늘은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반도체 연합이 출범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우선 반도체 공급망 확충에 좀 미국이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 기업들도 정부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반도체 연합이라는 단체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과 IT 기업이 주축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반도체 기업 가운데서는 인텔, 엔비디아, 퀄컴 이런 회사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또 IT 기업들 중에서는 아마존 웹 서비스 AWS라고 하죠. 아마존 웹 서비스, 애플, AT&T, 버라이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반도체 연합을 결성을 하고 의회에다가 서한을 보냈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2조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계획 가운데 반도체에 지원하겠다는 게 500억 달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선 겁니다. 사실 어제 삼성전자 주가 떨어지고 TSMC 주가 떨어진 것 중에 한 이유가 이것도 지목을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미국이 자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반도체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은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이 상대적으로 좀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 네. 하는 그런 것도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또 미국 정부가 반도체를 또다시 소집을 했다면서요. 네, 며칠 된 얘기죠. 20일 날 네.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이번에는 지나 러만도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기업들은 지난번 백악관 회의 때하고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네. 대부분 그런 기업들인데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 IT 기업 그리고 자동차 기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당시에 백악관 반도체 회의는 셜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회의를 주재를 했었고 반도체 투자에 대한 그러니까 공급망 확충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도움을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 러만도 장관이 이 주재하는 회의에서는 보다 더 좀 직접적으로 투자를 갖다 강요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투자 계획을 좀 먼저까지 제시해 달라라든지 하는 이런 식의 좀 적극적인 부분에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게 더 유리할까요? 어떤가요? 네, 삼성이나 TSMC나 사실은 입장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TSMC는 공장을 6개까지 증설하겠다라는 그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미국이 삼성이 파운드리 공장을 미국에 만들어서 퀄컴이나 아니면 애플에 칩을 생산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칩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미국에는 반도체 공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쓰는 네. 제조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럼요. 결국은 뭔가 하면 그거 비행기로 싣고 동남아나 그렇죠. 인도나 대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나 TSMC 입장에서 본다면 순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손익을 따진다면 미국의 공장을 짓는 것보다는 한국이나 대만, 동남아에다가 공장을 짓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은 뭐를 겨냥할 거냐? 결국은 자동차용 반도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로 가게 되면은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뭐 지금보다 네. 10배 내지 100배가 늘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격도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결국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게 된다면은 그거는 결국은 자동차 반도체를 겨냥을 하게 되는 것일 거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동차 산업을 보면 당장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에 들어갈 반도체가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목을 비틀어서 빨리 투자해라 그러면 일단 투자 계획은 발표를 하고 공장은 짓겠지만 네. 공장 안에 설비를 갖추고 하는 거는 좀 타이밍을 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결국 자동차용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파운드리가 미국에 세워지는 반도체 공장의 주력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인텔이 파운드리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퀄컴 주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퀄컴은 그 칩을 만들어서 어디로 보내야 되는가 하면은 다른 나라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요구를 해서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서 공장을 증설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TSMC나 삼성전자가 곧바로 가동에 들어가는 반도체 공장을 짓겠느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테슬라 소식입니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테슬라인데요. 이번에는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한테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 하면은 작년에 50만 대 전기차를 팔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중에 3분의 1을 중국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4월 달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중국에서 급감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4월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테슬라가 25,845대 그래가지고 3월에 비해 가지고 27.15%가 줄어든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은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힘을 잃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안 그래도 아침에 외신을 보니까 27% 줄었다는 기사가 나왔던데요. 중국 자동차 시장이 4월에 전반적으로 위축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것 아니냐라고 보는 이유가 중국이 4월 달에 청명절 휴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산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자동차 판매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전월 대비 8.3%가 줄었고 신에너지 차량 같은 경우는 한 12% 정도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테슬라의 4월 판매량을 가지고 걱정을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반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12 내지 13% 정도 줄어들었는데 테슬라는 27%가 줄어들었다. 이거는 너무 많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환구시보가 보도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가 하면은 테슬라가 4월 달에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차를 만들어 가지고 해외 수출한 게 10,000대가 넘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생산량이 없어서 못 판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테슬라가 뭔가 중국 시장에서 어떤 시장 지위를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얼마 전에도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는 했는데 그렇다면은 중국 매출이 부진한 이유 특별히 있을까요? 그래서 분석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 차주 시위 있었죠. 상하이 모터쇼에서 브레이크 고장 났었다 해가지고 이 차주가 시위를 했다가 5일 동안 행정 구류 처분을 받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중국 여론이 완전히 반 테슬라 쪽으로 기울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중국에서는 테슬라가 사고가 나면 원인을 밝히지 않고 테슬라를 두들겨 패는 그런 분위기가 꽤 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테슬라의 중국 내에서의 시장 위치가 좀 약화되는 것 아닌지. 테슬라가 어저께 보도하셨죠. 상하이 공장 확장하는 거 그만두기로 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아마 이것과 관련이 돼서 포함이 돼서 움직이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중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주주분들은 테슬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 확인해봤고요.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여기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조금씩 회복해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코스피가 0.74% 내림세 기록하며 3,138포인트 선에서 흐르고 있고요. 코스닥도 함께 0.7% 하락한 959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코스피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세 계속해서 짙어지고 있습니다. 2,50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내놓고 있고요. 기관이 또 받쳐주면서 1,500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도 함께 기관과 1,000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은 지금 반대의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400억 원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의 동반 매도세입니다. 각각 168억 원, 개인이 250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1.2%, SK하이닉스 1.67% 내림세 기록하면서 지금 삼성전자 79,000원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1.74%대까지 탄력 많이 이뤄가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2.8%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네이버가 1.6%또 크게 하락하면서 카카오도 함께 3%대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약보합권에서 삼성 SDI도 3.4%대까지 시세 많이 밀리고 있고요. 여기에 셀트리온은 2.29% 상승하면서 좀 제약 관련주들만 좀 힘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스코가 1.25%, 기아와 현대모비스도 나란히 1.1%대 넘는 지금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1.47% 하락하면서 13만 4,5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KB금융이 1.54% 상승을 하면서 역시나 금융 관련주들 좀 탄력받고 있고요. LG전자와 LG생활건강, SK텔레콤까지 모두 다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 살펴보시면 신한지주 역시 1.35%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SK가 1.8% 내림세, NC소프트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HMM이 3.36% 강세 흐름 계속 이어가면서 49,200원 체결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이 1.2% 내림세, 한국전력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나 은행 관련주도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금융지주기 1.97% 상승을 하면서 46,600원에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삼성 SDS가 1.69%, 삼성전기가 2%대까지 크게 또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나란히 1% 넘는 강세 흐름. 정말 이런 약세장인 속에서도 지금 제약주들 힘을 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0.52%, 카카오게임즈 1.38% 크게 또 내림세 기록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2.8%대까지 시세가 밀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HLB가 0.78%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도 1.5%대 하락불 켜내고 있고요. CJENM과 스튜디오 드래곤도 각각 1% 넘지 않는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1.76% 탄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솔브레인이 2% 지금 크게 또 타락하면서 33만 1,8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휴젤이 또 3%대 탄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고요. 원익 IPS도 1.59%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LNF까지 1.5%대 내림세 기록하면서 85,2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리노공업 1.6% 내림세 기록하면서 15만 4,100원에 체결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이런 와중에 ST팜은 1.43%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2만 300원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유바이로직스는 7.9%대까지 탄력 많이 붙여내면서 59,900원에 체결이 되고 있고요. KMW는 3%대 내림세, 시젠도 함께 1.8%대 크게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주간 수급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시면요.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계속해서 지금 매도세가 더 짙어지는 상황에서요. 기관도 주 초에는 조금 매수를 하다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매도세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수세가 늘려가는 모습, 오늘까지도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닥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들 계속해서 4거래 연속 지금 매도 우위 보여주다가요. 오늘 소폭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들은 조금 더 아주 양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매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수세 이어가다가 오늘은 소폭 지금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정유 관련주들 살펴볼 텐데요. 간밤에 WTI가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거의 66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유주들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제 흥부석유가 13%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9,66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극동유화도 함께 7%대 강세 흐름 속에 5,99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중앙에너비스가 5% 탄력 많이 붙여냈습니다. 19,9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S오일도 함께 1.65% 상승한 98,300원 체결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면 GS가 1.78% 빨간불 켜내면서 48,500원 흐르고 있고요. 반면에 이원은 아주 소폭 하락하면서 그래도 48,8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기성 앵커님, 21일부터 네네.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서 국내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관련 기업 CEO들이 참석을 하게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SK그룹 회장이면서 상공회의소 회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계를 대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SK 관련 계열사들이 미국하고 지금 상당히 이 투자와 관련돼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SK 네. 이노베이션이 배터리가 있고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노바백스 백신을 생산을 하기로 이렇게 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삼성전자에서도 김기남 사장이 이번에 동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투자, 아까 우리 얘기했던 반도체 그렇죠. 공장 증설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기대들이 있고요.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따라갔더라면 네. 이 부분이 좀 더 확실할 텐데 그렇죠. 좀 그런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만은 SK 입장에서도 파운드리를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보따리를 끌어놓는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